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선우라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는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선우는 이미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듯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함.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밥 먹어라. 비록 보리밥에 남을 뿐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선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줬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는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불상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갑오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별 볼 일 없는 불상 하나가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차라리 저걸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으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다. 바로 그때 밖에서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박선우, 걔 있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김대감 댁 사람이 또 왔구나. 저번보다 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선우가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의 악덕지주인 김대감이 하인셋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일은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박선우,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경고다. 대감님,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증명할 문서라도 있느냐? 내가 당장 관아에 신고하면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야. 이를 지켜보던 한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선우는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입니다. 제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뭐? 내 놈이 감이 나서? 너도 나중에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해주마. 마을 사람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 너 같은 늙은이가 품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 그러니까 땅 문서나 빨리 내놓으라는 게다.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이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기 저 불상 말이야. 골동품상 한 서방이 제법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더군. 딱 사흘 주겠다. 그때까지 땅 문서나 돈, 아니면 저 불상이라도 내놓지 못하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관아의 도둑질한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야. 그 볼품없는 불상까지 말이다. 김대감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야, 이를 어쩌면 좋겠니?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없단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선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물이 참 맑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처녀가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끼 낀 강가의 돌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풍덩 하는 큰 물소리와 함께 처녀는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선우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선우는 자신도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기다리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선우는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그대로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 어깨를 잡으십시오. 선우는 거친 물살과 싸워가며 필사적으로 처녀를 안전한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텐데 저희 집이 가까우니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이런 큰 은혜를. 선비님께서는 누시오니까?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서아라고 합니다. 아버지 일로 잠시 이곳에 왔다가 선우는 흠뻑 젖은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가 옷이 이렇게 젖었느냐? 어머니, 이 아가씨가 강에 빠지셨는데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았구나. 어서 들어와서 불 가까이 앉으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서아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 저것은 정말 신기하네요. 저 불상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아닙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선우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그럴 리가. 네, 정말입니다. 모양이며 크기며 조각된 문양까지 정말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아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은 불상이란 정말 이상한 인연입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인가 보구나.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서아는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인 정대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무사히 돌아와 천만다행이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선비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뭐라고? 강에 빠졌었다고. 그 선비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단 말이냐? 네, 박선우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박선우라. 그 선비에게는 반드시 찾아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똑같다고. 그것이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불상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느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특이한 글자도 새겨져 있었어요. 정대감은 흥분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야, 그 불상은 보통 불상이 아니다. 선대 임금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충신들에게만 하사하신 특별한 불상이다. 전국에 딱 5개밖에 없는 왕실의 보물이야.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충신 중 한 분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가봐야겠다. 만약 정말 충신의 후손이라면 나라에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니. 한편 선우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김대감이 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약속한 사흘이 다 지났다. 어서 나와라.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대감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 흥. 땅 문서도 없는 놈이 무슨 법도를 논하느냐. 여봐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값 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들고 나와라. 잠깐. 이것은 강도 행위입니다.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관아. 내가 관아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구나. 이미 내가 먼저 신고해버렸다. 대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그 불상부터 내놓아라. 불상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김대감이 화가 나 선우를 밀치려는 순간 하인 하나가 집안에서 불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돼. 그것만큼은 놓으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땅이 울릴 듯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관군들을 앞세우고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승 나으리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까지. 마차가 멈추고
정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압도적인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좌의정정 아무개다.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게냐? 마차에서 서하도 함께 내렸습니다. 선우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 자가 땅 문서를, 소인은 정당한 권리를, 정승 나으리.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분이 문서를 내놓으라며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가려 하십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으려 해. 김대감.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것이 조선의 법도더냐?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엄벌에 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감은 허둥지둥 하인들과 함께 불상도 버려둔 채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우 선비, 괜찮은가?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정승 나으리.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불상을 보여주게나. 내 딸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네. 집 안으로 들어간 정대감은 불상을 보자마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오, 정말 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다. 선우 선비, 이 불상은 자네의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을 때 선대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보물일세. 정대감은 품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자네의 할아버님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충신, 박천웅 공이시다. 선우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감격에 벅차 물었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말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이 불상이 바로 그 증거야. 자네야말로 진정한 충신의 후손인 것이지. 정대감은 선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 선비,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승 나으리.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미천하다니. 충신의 후손이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 어찌 미천하단 말인가? 내 자네의 인품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네? 서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선우는 정대감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때가 왔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과 급제자 발표. 장원 급제. 박선우. 사람들의 기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사위다. 충신의 후손답구나. 서방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우는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뛰어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정승이 된 그는 가장 먼저 고향 마을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승이 되다니. 꿈만 같구나.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불상 덕분이기도 하고요. 선우는 정승이 된 후에도 고향 마을을 잊지 않고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선비 박선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고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낸 덕분에 큰 복을 받아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 같은 인연과 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선우라는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부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는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선우는 이미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듯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합.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밥 먹어라. 비록 보리밥에 남을 뿐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선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줬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는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불상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갑오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별 볼 일 없는 불상 하나가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차라리 저걸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으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다. 바로 그때 밖에서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박선우. 걔 있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김대감 댁 사람이 또 왔구나. 저번보다 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선우가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의 악덕지주인 김대감이 하인셋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일은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박선우,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경고다. 대감님,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흥. 조상 대대로 증명할 문서라도 있느냐? 내가 당장 관아에 신고하면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야. 이를 지켜보던 한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선우는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입니다. 제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뭐?
내 놈이 감이 나서? 너도 나중에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해주마. 마을 사람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 너 같은 늙은이가 품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 그러니까 땅 문서나 빨리 내놓으라는 게다.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이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기 저 불상 말이야. 골동품상 한 서방이 제법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더군. 딱 사흘 주겠다. 그때까지 땅 문서나 돈, 아니면 저 불상이라도 내놓지 못하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관아의 도둑질한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야. 그 볼품없는 불상까지 말이다. 김대감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야, 이를 어쩌면 좋겠니?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없단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선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물이 참 맑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처녀가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끼 낀 강가의 돌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풍덩 하는 큰 물소리와 함께 처녀는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선우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선우는 자신도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기다리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선우는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그대로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 어깨를 잡으십시오. 선우는 거친 물살과 싸워가며 필사적으로 처녀를 안전한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텐데 저희 집이 가까우니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이런 큰 은혜를. 선비님께서는 누시오니까?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서아라고 합니다. 아버지 일로 잠시 이곳에 왔다가 선우는 흠뻑 젖은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가 옷이 이렇게 젖었느냐? 어머니, 이 아가씨가 강에 빠지셨는데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았구나. 어서 들어와서 불 가까이 앉으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서하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 저것은 정말 신기하네요. 저 불상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아닙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선우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그럴 리가. 네, 정말입니다. 모양이며 크기며 조각된 문양까지 정말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서하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은 불상이란 정말 이상한 인연입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인가 보구나.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서하는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인 정대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무사히 돌아와 천만다행이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선비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뭐라고? 강에 빠졌었다고? 그 선비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단 말이냐? 네, 박선우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박선우라. 그 선비에게는 반드시 찾아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똑같다고? 그것이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불상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느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특이한 글자도 새겨져 있었어요. 정대감은 흥분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야, 그 불상은 보통 불상이 아니다. 선대 임금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충신들에게만 하사하신 특별한 불상이다. 전국에 딱 5개밖에 없는 왕실의 보물이야.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충신 중 한 분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가봐야겠다. 만약 정말 충신의 후손이라면 나라에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니. 한편 선우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김대감이 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약속한 사흘이 다 지났다. 어서 나와라.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대감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 흥. 땅 문서도 없는 놈이 무슨 법도를 논하느냐. 여봐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값 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들고 나와라. 잠깐. 이것은 강도 행위입니다.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관아. 내가 관아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구나. 이미 내가 먼저 신고해버렸다. 대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그 불상부터 내놓아라. 불상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김대감이 화가 나 선우를 밀치려는 순간 하인 하나가 집안에서 불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돼. 그것만큼은
놓으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땅이 울릴 듯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관군들을 앞세우고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승 나으리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까지. 마차가 멈추고 정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압도적인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좌의정정 아무개다.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게냐. 마차에서 서하도 함께 내렸습니다. 선우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 자가 땅 문서를, 소인은 정당한 권리를. 정승 나으리.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분이 문서를 내놓으라며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가려 하십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으려 해. 김대감.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것이 조선의 법도더냐?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엄벌에 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감은 허둥지둥 하인들과 함께 불상도 버려둔 채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우 선비, 괜찮은가?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정승 나으리.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불상을 보여주게나. 내 딸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네. 집 안으로 들어간 정대감은 불상을 보자마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오, 정말 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다. 선우 선비, 이 불상은 자네의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을 때 선대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보물일세. 정대감은 품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자네의 할아버님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충신, 박천웅 공이시다. 선우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감격에 벅차 물었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말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이 불상이 바로 그 증거야. 자네야말로 진정한 충신의 후손인 것이지. 정대감은 선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 선비,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승 나으리.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미천하다니. 충신의 후손이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 어찌 미천하단 말인가? 내 자네의 인품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네. 서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선우는 정대감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때가 왔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과 급제자 발표. 장원 급제. 박선우. 사람들의 기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사위다. 충신의 후손답구나. 서방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우는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뛰어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정승이 된 그는 가장 먼저 고향 마을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승이 되다니. 꿈만 같구나.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불상 덕분이기도 하고요. 선우는 정승이 된 후에도 고향 마을을 잊지 않고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선비 박선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고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낸 덕분에 큰 복을 받아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 같은 인연과 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선우라는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부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는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선우는 이미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듯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합.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밥 먹어라. 비록 보리밥에 남을 뿐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선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줬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는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불상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가보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별 볼 일 없는 불상 하나가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차라리 저걸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으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다. 바로 그때 밖에서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박선우. 걔 있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김대감 댁 사람이 또 왔구나. 저번보다 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선우가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의 악덕지주인 김대감이 하인셋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일은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박선우,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경고다. 대감님,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증명할 문서라도 있느냐?
내가 당장 관아에 신고하면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야. 이를 지켜보던 한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선우는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입니다. 제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뭐? 내 놈이 감이 나서? 너도 나중에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해주마. 마을 사람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 너 같은 늙은이가 품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 그러니까 땅 문서나 빨리 내놓으라는 게다.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이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기 저 불상 말이야. 골동품상 한 서방이 제법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더군. 딱 사흘 주겠다. 그때까지 땅 문서나 돈, 아니면 저 불상이라도 내놓지 못하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관아의 도둑질한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야. 그 볼품없는 불상까지 말이다. 김대감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야, 이를 어쩌면 좋겠니?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없단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선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물이 참 맑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처녀가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끼 낀 강가의 돌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풍덩 하는 큰 물소리와 함께 처녀는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선우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선우는 자신도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기다리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선우는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그대로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 어깨를 잡으십시오. 선우는 거친 물살과 싸워가며 필사적으로 처녀를 안전한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텐데 저희 집이 가까우니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이런 큰 은혜를. 선비님께서는 누시오니까?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서아라고 합니다. 아버지 일로 잠시 이곳에 왔다가 선우는 흠뻑 젖은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가 옷이 이렇게 젖었느냐? 어머니, 이 아가씨가 강에 빠지셨는데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았구나. 어서 들어와서 불 가까이 앉으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서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 저것은 정말 신기하네요. 저 불상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아닙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선우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그럴 리가. 네, 정말입니다. 모양이며 크기며 조각된 문양까지 정말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서하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은 불상이란 정말 이상한 인연입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인가 보구나.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서하는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인 정대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무사히 돌아와 천만다행이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선비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뭐라고? 강에 빠졌었다고. 그 선비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단 말이냐? 네, 박선우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박선우라. 그 선비에게는 반드시 찾아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똑같다고. 그것이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불상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느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특이한 글자도 새겨져 있었어요. 정대감은 흥분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야, 그 불상은 보통 불상이 아니다. 선대 임금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충신들에게만 하사하신 특별한 불상이다. 전국에 딱 5개밖에 없는 왕실의 보물이야.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충신 중 한 분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가봐야겠다. 만약 정말 충신의 후손이라면 나라에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니. 한편 선우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김대감이 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약속한 사흘이 다 지났다. 어서 나와라.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대감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 흥. 땅 문서도 없는 놈이 무슨 법도를 논하느냐. 여봐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값 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들고 나와라. 잠깐. 이것은 강도 행위입니다.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관아. 내가 관아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구나. 이미 내가 먼저 신고해버렸다. 대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그 불상부터 내놓아라. 불상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김대감이 화가 나 선우를 밀치려는 순간 하인 하나가 집안에서 불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돼. 그것만큼은 놓으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땅이 울릴 듯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관군들을 앞세우고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승 나으리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까지. 마차가 멈추고 정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압도적인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좌의정정 아무개다.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게냐. 마차에서 서하도 함께 내렸습니다. 선우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 자가 땅 문서를, 소인은 정당한 권리를. 정승 나으리.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분이 문서를 내놓으라며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가려 하십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으려 해. 김대감.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것이 조선의 법도더냐?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엄벌에 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감은 허둥지둥 하인들과 함께 불상도 버려둔 채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우 선비, 괜찮은가?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정승 나으리.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불상을 보여주게나. 내 딸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네. 집 안으로 들어간 정대감은 불상을 보자마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오, 정말 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다. 선우 선비, 이 불상은 자네의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을 때 선대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보물일세. 정대감은 품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자네의 할아버님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충신, 박천웅 공이시다. 선우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감격에 벅차 물었습니다. 정승 나으리. 정말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이 불상이 바로 그 증거야. 자네야말로 진정한 충신의 후손인 것이지. 정대감은 선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 선비,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승 나으리.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미천하다니. 충신의 후손이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 어찌 미천하단 말인가? 내 자네의 인품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네. 서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선우는 정대감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때가 왔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과 급제자 발표. 장원 급제. 박선우. 사람들의 기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사위다. 충신의 후손답구나. 서방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우는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뛰어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정승이 된 그는